자, 이거는 이제 파워포인트 지금 슬라이드 쇼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쪽에 고양이가 한 마리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게 호랑이로 바뀌어요. 자, 이게 이렇게 고양이가 됐다가 호랑이가 됐다가, 이거 이제 모핑 효과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보는 것처럼 그림이 순간적으로 어느 순간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없어졌다가 나타나면서 그림이 바뀌긴 하는데, 다음 걸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이번에도 이제 같은 고양이인데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아까와 다르죠. 그러니까 중간 과정이 이 전체적인 모양을 고려를 해서 바뀌는 거예요. 외곽선을.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고양이가 호랑이로 변하는 모습을 작업하기 전에 이 모핑에 대해서 몇 가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핑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걸 기본으로 할 수 있죠. 여기다가 제가 네모를 하나 그려놓고 요거를 요 슬라이드를 하나 더 복사를 해서 요 두 번째 슬라이드에 요 같은 도형을 이게 다른 곳으로 이렇게 옮깁니다. 이렇게 옮기고 나서 이거를 서서히 왼쪽에 있던 게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를 만드는 게 모핑 전환 효과인데, 여기서 이제 모핑을 선택해서 이제 적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미리 보기를 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게 모핑이죠. 이렇게 바뀌는 건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이제 요게 네모가 아니고 동그라미다. 그럼 이제 모양이 아예 다른 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게 되면은 이게 이제 모핑 효과가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미리 보기를 눌러보게 되면 이렇게 깜빡이에요. 이게 서서히 이게 모양이 네모에서 동그라미로 어떤 중간 과정을 거치면서 쑥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가 없어지고 하나가 나타나는 식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요 도형이 이 도형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거를 내가 미리 설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해서 이 도형 서식에서 이쪽에 선택창 같은 거를 보게 되면 이 네모 상자의 이름, 이 도형의 이름이 직사각형 1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자동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 이름을 자기가 이제 원하는 이름으로 바꿔도 되고요. 이 이름인 상태에서 느낌표 두 개를 앞에다가 연속으로 이렇게 넣어주죠. 느낌표 두 개를 딱딱 넣어주고 어떤 이름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카피를 해서, 그럼 얘한테도, 얘는 이제 타원2라는 이름인데 이거를 앞에 있는 이쪽 도형하고 같은 이름으로 지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확인을 해보면은 이렇게 바뀌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모양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모양을 바꿔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느낌표 두 개를 넣어주는 게 일종의 트릭인데, 문제는 이제 이런 그림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이거를 제가 이제 복사를 해보게 되면 앞부분에는 호랑이가 없는 상태고 뒷부분에는 고양이가 없는 상태에서 이 모양이 이 모양으로 바뀐다. 그러면 다 모핑 효과를 주는 거죠. 뒤쪽에다가. 그럼 한번 미리 보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도 아까 네모에서 동그라미가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것처럼 그 정도 효과밖에 지금 진행이 안 되거든요. 바뀌긴 바뀌는데, 그럼 자, 여기서도 아까 이름을 바꿔놓은 것처럼 여기다 이름을 한번 바꿔보죠. 그리고 또 픽처 2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 고양이 그림이 여기도 느낌표 두 개를 주고, 자,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도 같은 이름으로 수정을 해줍니다. 해줬죠? 그럼 좀 확인해 볼게요. 미리 보기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사라졌다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연결은 되죠. 연결은 되는데 요거는 뭔가 바뀐다는 느낌은 나지만 여기 있는 네모가 동그라미로 바뀌는 것처럼 이렇게 쭉 중간 과정에서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희미하게 사라졌다가 진하게 나타나는 것만 되고, 이 윤곽선이나 이런 것들이 쓱 변하면서 나타나는 효과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데모에서 봤던 것처럼.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런 이미지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도형이 아니고, 이 도형과 사진은 취급 방법이 좀 다르거든요. 이 도형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모양이나 동그란 모양이나 세모난 모양, 외곽 틀을 인식을 해서 그 외곽 틀을 또 같이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 그림인 경우에는 그냥 네모박스 그림이기 때문에
네모가 네모로 가는 거 외에는 별다른 효과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여기 외형의 틀을 따라서 모양이 바뀌게끔 시도를 해줘야 되고, 그림은 어차피 이렇게 잘라내도 그림이 큰 네모로만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 그림을 도형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이쪽에다가 이제 빈 양식을 2개 만들게요. 그래서 시작되는 부분 하나 만들고 끝나는 부분을 이제 하나 만들 거고요. 여기서 도형을 하나 만들어 보죠. 자, 이거를 도형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도형으로 바꿀 때 이거랑 똑같은 크기의 네모를 하나 그려줍니다. 왜 똑같은 크기의 네모를 그려주느냐, 이거를 뭐 설명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무조건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 주세요. 그게 나중에 작업을 굉장히 편리하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똑같은 크기로 맞췄어요. 그러면 얘하고 얘는 똑같은 크기가 지정이 된 거고, 자, 얘를 카피한 다음에 복사했어요. 그럼 얘를 클릭하고 이쪽에 도형 서식에서 채우기 옵션이 있죠. 여기에서 그림을 채워주는데 이거 이제 복사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클립보드를 아까 금방 고양이를 선택했기 때문에 클립보드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고양이로 바뀌게 되죠. 이 2개가 똑같은데 얘는 그림이고 얘는 도형인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외곽선도 있죠. 저 외곽선은 일단 놔두고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네모예요. 네모기 때문에 모핑이 돼도 이 네모가 네모로 가는 거여서 외곽선이 자연스럽게 변하는 모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주변을 이렇게 이 고양이의 외곽선을 따라서 잘라내야 됩니다. 이런 경우도 이쪽에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그 전편집을 하거나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아니면은 아예 처음부터 도형을 만들 때 이렇게 자유형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제가 권장하는 방법은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그림이 찌그러지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렇게 네모나게 도형에다가 그림을 집어넣어서 그림을 도형으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외곽선을 요 자유형을 가지고 이렇게 따줍니다. 자, 이제 제가 한 번씩 클릭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를 그려줘요. 그러면 원본 그림을 클릭하고 새로 그린 그림을 2번째 Shift 클릭해 주죠. 그 다음에 이 도형 병합에서 빼요. 빼면은 그 부분이 날아가죠. 그럼 요 아래쪽 부분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자유형을 누르고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좀 더 정교하게 하고 싶으면은 확대를 해서 정교하게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려줬죠. 그럼 원본 누르고 2번째 걸 누른 다음에 2번째 거를 뺀다. 빼기.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럼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쪽 부분도 자, 이렇게 해서 빼주죠. 클릭, 클릭, Shift 클릭. 그래서 여기서 빼줍니다. 이쪽 부분도 좀 하나만 더 빼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원본에서 뺄 부분을 Shift 클릭하고 그 부분을 뺍니다. 빼면은 자,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외곽선에 이렇게 테두리가 있잖아요. 무슨 스티커처럼. 이것도 없애야 되기 때문에 도형 서식에서 도형 윤곽선을 없음으로 합니다. 그림이 만들어지죠. 자, 이거를 그럼 카피해서 시작되는 부분에다가 이제 넣는 거예요. 아까 빈 양식을 만들어 놨으니까. 얘는 이제 얘 부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호랑이 그림, 얘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얘도 똑같은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똑같은 크기로. 자, 이렇게 해서 크기를 맞춰줘요. 경계선을 맞췄고, 아랫부분 들어가서 높이를 맞췄고, 그 다음에 왼쪽 부분 맞췄고요. 오른쪽 부분도 딱 맞았습니다. 크기가 맞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카피해서 이쪽에다가 클릭하고 채우기에서 이쪽에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클립보드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호랑이로 바뀌고 똑같은 사이즈가 된 겁니다. 자, 여기에서 아까처럼 이렇게 굴곡진 부분을 잘라내기 때문에 삽입에서 도형에서 자유형을 누르고 적당하게, 이거는 제가 좀 대충 하는 거고 좀 더 정교하게 할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원본, 잘라낼 부분 Shift 클릭, 그 다음에 도형 병합에서 빼기, 그럼 이제 빼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적당하게 빼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뺐어요. 이렇게 클릭, Shift 클릭, 빼기, 빼기, 빼줬죠? 이 부분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뺄 영역을 선택을 하고요.
자, 됐고 원본에서 뺄 부분 Shift 클릭, 도형방합에서 빼기 하고 만들어지면 외곽선을 윤곽선을 없음으로 해서 만들어주고 얘를 카피해서 자, 두 번째 결과가 나와야 되는 페이지에다가 집어넣겠습니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름을 봐야 되겠죠. 얘는 이름이 Freeform 11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다가 느낌표 2개를 해주고 이름을 똑같이 만들어야 연속해서 변환이 되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도 지금 여기 Freeform 9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이 때문에 여기로 자 11으로 바꿔줍니다. 그렇게 해서 똑같이 이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이 슬라이드에 전환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미리 보기 해볼까요? 자, 이거 좀 다르죠? 아까 했던 거랑 완벽하게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다시 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했던 게 있었어요. 만약에 그런 형태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 자, 이거를 빼고 이거를 빼서 이름이 이쪽에 픽처2로 해서 다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같은 이름을 줘서 여기다가 모핑을 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만 나와도 괜찮다. 이게 애니메이션이 잘 들어갔네. 전환 효과가 잘 들어갔네 할 수 있지만 실제 이걸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게 되면 정말 모핑이 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진에 따라서는 굉장히 더 멋있게 이 전환 효과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기 바랍니다.